네, 생각해보니까 수업의 진도를 나가는 거는 네, 여기까지일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수업 내용이 네, 따로 나갈 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여기까지네요. 생각해보면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면요. 자, 그 UV라는 건 모델링에 있어요. 메뉴 셀렉터가 모델링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메뉴 중에 보시면 UV라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UV는 뭐 그룹 UV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자외선 차단, 뭐 로션 뭐 이런 거 할 때 UV 차단 이런 것도 알고 있고, 뭐 나름 걔네들 뭐 다 뜻이 있겠죠. 거기 있는 UV가. 일단은 여기 메뉴에 있는 UV에서 UV 에디터를 열어볼까요? UV 에디터 창을 열면 이렇게 또 다른 작업 창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간단한 설정, 이렇게 리깅, 공 이렇게 컨트롤러 해가지고 커브 만들고 공이랑 커브랑 연결하고 혹은 자동차랑 커브랑 연결해서 모션 패스 연결하고 그게 이제 리깅의 개념인데 그렇게 했으면 이제 애니메이션을 했었잖아요. 지금 이 텍스처 요거는 모델링이 끝나고 텍스처를 작업하고 그 다음에 리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근데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우리는 1학기 때는 이 텍스처 작업을 2학기 때로 미룬 거죠. 1학기 때는 지금 전반적인 모델링 과정이 중심으로 간 거고, 뭐 물론 모델링이 뭐 디테일한 거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진 않고, 모델링을 하기 위한 그 툴에 대해서 집중을 한 거고, 나머지는 맛배기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모델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툴을 배워야 되니까 그 모델링을 일단 한 거죠. 복수를 배워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나머지는 앞에도 이렇게 해서 자동차를 움직인다거나 뭐 음성사를 움직이게 하는 애니메이션을 작업을 한 건데 이제 2학기 때는 그 모델링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야 되냐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텍스처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이 될 거예요. 물론 힘들겠죠. 저기 여러분들 3D가 너무 어려운 학생들은 물론 힘들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정말 힘들 것 같으면 어차피 전공 선택이라서 2학년 2학기 때 애니메이션 디지털 툴을 신청 안 하셔도 될걸요. 근데 제가 그 지도 학생들한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그 딱 커리큘럼을 짜여 있는 수업은 무조건 그냥 들으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나 선택을 안 해도 안 할 수 있다.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최대한 재밌게 수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재밌지 않죠? 전 재밌어요. 재밌는 사람들은 재밌을 거 아니에요. 나 재밌어요. 나만 봤어. UV라는 거를 이제 여기에 들어가시면요. UV 에디터가 있고, 이 UV 에디터를 열면 이렇게 보여요. 지금 아까 내가 선택한 캐릭터가 거기 전체 바디였던 것 같은데? 네. 바디에 UV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UV라는 건 뭐냐? 세로축이 V이고요. 가로축이 U예요.
2D 공간이에요. 2D 공간. 지금 여기 퍼스펙티브 카메라로 보이는 우리가 작업하는 여기는 3D 공간이죠. 거기 XY Z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건데 여기는 깊이가 없어요. 2D예요. 2D. 그래서 좌표가 U랑 V만 있는 거고요. 그러면 왜 얘는 U고 얘는 V지? 여기서 X, Y를 썼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이 X, Y를 쓰기는 애매해서 그러면 뭐를 쓰지? A랑 B로 할까? 아니 A랑 B 이런 것들은 딴 데서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러면 뭐 G랑 뭐 이렇게 뭐 L로 할까? 그 중에서 U랑 V로 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로 큰 뜻은 없어요. 그럼 찾아보세요. 왜 U와 V로 했냐? 거기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잘 해주는 이런 건 찾아봐야지. 왜 U랑 V로 했지? 딱히 없어요. 약속이에요. 그럼 똑같아요. 이거랑 우리가 수학 산수 연습 해봤지만 4 더하기 1은 5다라고 했을 때 이 더하기를 왜 이걸 더하게 했냐? 이걸 왜 등호를 넣으려 했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얘를 부호로 했지? 뭐 있나요, 그게? 그냥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쓰는 거예요. 똑같아요. 얘 U, V 쓰는 것도 그냥 이렇게 약속을 한 거지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왜 나는 내 이름을 시험을 하는지? 그냥 부모님이 지어줬으니까 영락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랑 구분짓기 위해서 이름이 필요한 거잖아요. 얘 이름도 다른 것과 다른 좌표와 구분짓기 위해서 U와 V로 표기를 한 것뿐입니다. 그럼 U, V라는 거에 대한 개념은 아주 간단하죠. 개념이랄 것도 별로 없죠. 이게 좋네. 너무 네모다. 좀더 크게 볼까요? 한번. 플러스. 이거 종이 인형이죠? 종이로 만든 종이를 접어서 이렇게 입체로 만든 거잖아요. 종이는 어떻죠? 종이는 수리죠. 숫자가 없잖아. 종이 우리가 페이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 학기 초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페이스가 있는데 이 페이스를 만약에 이렇게 봅시다. 두께 여기 두께는 이렇게 있고 이 페이스 이 손바닥을 이제 확대를 할 때 스케일을 키울 때 이쪽 스케일 커지고요. 이쪽 스케일 커지는데 이쪽 스케일은 안 커지는 거를 다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왜 이 페이스는 두께라는 정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 얇은 종이가 구겨져서 이 캐릭터를 만든 거예요. 덩어리를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델링의 과정이 똑같아요. 이 하나하나의 페이스는 두께가 없는데 그 페이스들이 구겨져서 덩어리를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전구, 그 다음에 뭐 운송수단, 기말과제라고 있는 운송수단, 그 다음에 뭐 주사위, 여러분들 그 모델링 안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다 팡팡 비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텅텅 비어 있을 거예요. 종이를 접어서 얘가 뭐냐 이게. 이런 캐릭터를 만든 거니까. 카메라 이렇게 들어가 볼까요? 비어 있죠. 눈을 잠깐만. 보시면 또 다른 공간이 나오죠. 모델링, 이 캐릭터 모델링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비어 있어요. 얘네들은 이렇게 페이스로 이루어져 있죠. 이 페이스들이 어떻게 돼요? 구겨져서 우리는 모델링을 한 거죠. 구겨서 모델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저 종이 인형과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저 종이 인형을 우리가 다 피면 납작하게 종이로 될 거예요. 이 UV라는 거는 우리가 만든 이 입체 형태의 덩어리를 원래 저 종이 인형이 평면으로 되어 있던 저 종이 인형을 우린 반대로 펼쳐주는 게 UV 작업이에요. 우리는 기본 덩어리에서 면을 만들면서 막 구겼잖아요. 이미 걔가 덩어리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막 그걸 면을 추가하고 뭐 해서 막 이런 캐릭터를 만들었단 말이야. 뭐 주사위를 만들고 뭐 비행기를 만들고. 근데 이제 종이 인형 같은 경우는 다 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평면으로 막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접으면 비행기가 되게끔 이제 평면으로 만들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위로 오려서 이제 구겨서 이제 비행기를 만들기도 하고 아까 그런 사람 캐릭터 같은 거를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는 그 과정이 생략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영어로 하는 거예요. 이걸 덩어리로 만든 거를 종이처럼 평면으로 펼치는 거가 UV 작업이에요. UV에 입혀서 그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캐릭터를 펼치면 되냐? 안 되지. 실제로 이 캐릭터를 열심히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평면 작업하려고 그 텍스처를 내려고 다시 이거를 평면으로 만들어? 그런 이유가 없죠. 그래서 UV라는 또 다른 가상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저 캐릭터를 저렇게 구겨져 있는 캐릭터를 펼칠 수는 없어. 그래서 가상의 UV라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에 이 캐릭터를 그리고 와요. 그 다음에 그 캐릭터를 종이 인형처럼 펼치는 거예요. 종이처럼 납작하게 만드는 작업을 우리는 UV를 핀다라고 해요. 그럼 UV를 그냥 막 피면 되냐? 아니요, UV를 잘 펴야지 텍스처 작업을 잘 할 수가 있어요. UV 피는 거는 누구나 필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그런데 그렇게 핀 거는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라도 그림을 잘 그려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리려면 형태가 이해가 돼야지 거기다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UV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못 그려요. 그래서 알아볼 수 있게끔 UV를 펴는 작업을 여기서 합니다. 캐릭터를 데려올 거예요. 이 UV라는 공간에. 그걸 우리는 수영한다라고 하고 뭐 영어로는 프로젝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얘 UV가 있긴 있는데 보시면 이거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못 그려요. 눈이 어디 있고, 코가 어디 있고, 귀는 어디 있고, 뒤통수는 어딘지 알 수가 없죠.
이게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저기 우리가 조금 개념적으로 조금 더 나아가면 왜 얘네는 비어 있을까? 왜 비워야 될까?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단순히 우리가 마야만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조금 물론 좋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이 모델링을? 여러분들 그 저기 나무를 보세요. 나무. 우리 주위에 이 모니터를 보세요. 사실 이 모니터에는 수많은 부품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 만약에 얘가 실제 사람이라면 우리 몸속에 뼈도 있고 근육도 있고 세포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다 있고 또 침도 있고 근데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리고 왜 비어 있을까? 왜 얘는 이렇게 토폴로지라는 걸로 해서 만들까? 가상이니까. 이걸 나를 비스폴로 변환시켜서 표현할 수 있으려면 나의 모든 정보를 다 가져갈 수 없어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저 나무 토막 혹은 그 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 조약들, 우리 손에 담을 수 있는 조약들을 여기 컴퓨터로 가져가서 그 돌의 모든 정보를 다 가져간다고 생각해보면 슈퍼컴퓨터도 멈출걸요? 돌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돌을 쪼개면 또 돌에 합성이 있고 그 돌을 구성하는 입자가 있고 그 입자를 구성하는 원자가 있고 더 나가면 양성자가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나가면 사실은 우리는 연결돼 있지만 연결돼 있지 않은 존재 그렇게 되는데 가상으로 옮길 때는 법만 필요한 거야. 왜냐하면 그 모든 정보를 다 컴퓨터로 가져갈 필요는 없으니까. 외형만 필요하니까. 껍데기만 필요한 거죠. 그냥 가상의 데이터는 우리를 가상으로 옮긴다는 사실 껍데기만 필요한 거예요. 흉내만 내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겉에서 보면 얘 같은 거지. 긴 껍데기지만. 이게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저기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때 아마 저기 한 2주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나의 인식을 컴퓨터로 다 옮겼어. 그 다음에 그 컴퓨터는 그럼 나냐? 아니면 내가 아니냐?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 컴퓨터가 친구랑 통화를 한다. 그러면 그건 나냐? 그 친구는 그 컴퓨터와 나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랑 연계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UV 뭐 텍스처를 하지만 아무튼 빈 껍데기이기 때문에 그 빈 껍데기를 평면으로 펼치는 작업을 여기 UV 에디터에서 합니다. 자, 데리고 온다고 그랬죠. 일단은 지금 있긴 있어요. 얘가. 근데 말도 안 되게 꾸겨져 있는 거죠. 보시면. 이 옷이 지금 옷의 UV 정보가 이 UV 에디터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있기는. 이건 도저히 그릴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 데리고 와야 돼. 정확한 정보를 여기 데리고 옵시다. UV 에디터의 여기 크리에이트에 가면 플래너라는 게 있습니다. 뭐 수많은 프로젝션 하는 수많은 옵션들이 수많은 건 아니다. 한 6가지 정도의 옵션들이 있어요. 자동으로 해주는 거, 카메라를 바탕으로 하는 거, 뭐 노멀을 바탕으로 하는 거, 원기둥으로 이렇게 투영하는 거, 평면으로 투영하는 거, 구체를 가지고 투영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거 잘 안 써요. 플래너로 합니다. 플래너. 그 보시면 프로젝트 프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면 X, Y, Z 카메라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어떤 방향에서 투영할 거야, 이 캐릭터를. 이 캐릭터를 어떤 방향에서 찍어서 이 UV 에디터로 데려올 거야. 이 정보를 어떻게 제대로 데려올 거야. 앞에서 찍을 거야, 옆에서 찍을 거야, 위에서 찍을 거야 라는 거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엑스플레인 바운드 박스는 여기 안에 정확하게 집어넣을 거냐, 아니면 엑스플레인 같은 거 할 거냐, 그런 것들. 이거는 사실 딱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가로를 기준으로 할 거냐, 뭐 세로를 기준으로 할 거냐,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죠. 이게. 이 캐릭터를 어떤 방향으로 찍어서 유보 에디터로 데리고 올 거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캐릭터는 어디서 찍으면 좋을까요? 앞에서 찍는 게 좋을까요? 옆에서 찍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Y축처럼 위에서 찍는 게 좋을까요? 앞에서. 앞에서 찍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얼굴이 매우 중요하죠. 앞에서 이렇게 찍으면 사람의 얼굴이 최대한 왜곡이 덜 되겠죠. 여기서 찍으면 여기 UV 에디터라는 데는 깊이라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평면의 공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평면의 공간에 이렇게 찍어서 오면은 제일 중요한 이 얼굴의 요 페이스들이 이렇게 사선으로 여기 불러져 가지고 왜곡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정면으로 해서 찍는 게 좋아요. 한 예로 물고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 고등어, 뭐 저기 그런 거, 아무튼 납작한 고등어, 아니 뭐 물고기. 물고기는 어디서 찍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옆에서. 물고기는 납작하니까. 물고기는 약간 이렇게 물고기가 약간 지금 이렇게 두께감이 얇고 이렇게 아무튼 얘네들 납작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옆에서 찍는 게 왜곡이 덜 되고 물고기의 특징이 가장 잘 표현이 된다는 말이죠. 앞에서 찍는 것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keep image with height ratio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체크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현재의 이 비율감을 유지한 상태에서 투영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체크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뭐 인서트, 프로젝트, 뭐 디포머 이런 것들은 지금 얘는 디포머라는 변형시킨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체크를 해도 안 해도 상황이 뭐 똑같아요. 굳이 체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핏 프로젝트 2는 바운딩 박스, 프로젝트 프롬은 사람은 앞에서 찍는 게 좋다고 그랬고 뭔가 비율은 유지하는 게 좋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바운딩 박스, Z, 팁 이미지 체크해서 어플라이 하게 되면 데리고 온다고 그랬죠? 얘 정보를 이 UV라는 공간에 이렇게 캐릭터의 모든 정보를 모든 입체의 평면, 입체의 면을 이 페이스들이 이렇게 구겨져 있는 것들을 평면으로 그대로 불러왔어요. 제가 요거를 일단은 이미지로 만들어서 한번 저기 포토샵에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입체의 면들이 하나하나의 종이가 얇은 종이가 구겨져 가지고 이렇게 덩어리를 만든 거를 그 정보를 앞에서 카메라로 찍어서 그대로 이 UV라는 공간으로 가져온 겁니다.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뭐 어떻게 만드는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보시면 잘 안 보이죠? 네, 보시면 아까 그 캐릭터 면을 사실은 이렇게 페이스 이렇게 와이어로 되어 있는데 요 이렇게 UV 정보를 이렇게 여기로 이미지로 변환시킨 거예요. 아까 그 UV 에디터에 있던 정보라고 말하면 좀 애매하죠. 네, 스케치를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UV 에디터에다가 요 입체로 되어 있는 애를 그대로 스케치로 만든 거고 요걸 그대로 이미지로 변환시킨 거예요. 우린 요걸 보면서 그림을 그릴 겁니다. 이때부터는 그게 필요하죠. 타블렛. 나중에 이제 텍스처 같은 거 하실 때는 타블렛이 필요해요. 약간 아이섀도우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약간 점도 있어요. 그래. 이 정도만 해보죠. 주근깨도 좀 살짝 해볼까? 우리는 스케치 그리는 이유랑 똑같아요. 스케치 그리는 이유가 우리가 색칠하려면 뭐 형태가 있어야지 보면서 그림을 그릴 거 아니에요. 이 UV가 이거예요. UV를 잘 피는 게 뭐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림을 그릴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UV를 피는 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캐릭터에다가 이제 내가 그린 그림, 요 텍스처만 입히면 돼요. 요걸 한번 제가 이미지로 저장을 해서 그대로 불러가 볼게요. 쉐이더에다가. 뭐 가볍게 JPG로 하겠습니다. 컬러라고 이름을 바꿔주고요. 여기 컬러 JPG를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는 원래는 이런 데다가 쓰는 이미지는 JPG 같은 거 쓰는 거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 모델링은 램버트 1이
근데 램버트 1에다가 원래는 하면 안 돼요. 또 쉐이드 바꾸기 귀찮아서. 자, 컬러 옆에 있는 체크무늬 눌러서 파일, 저기 이미지 파일이기 때문에 파일을 눌러서 저 이미지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컬러 JPG. 자, 그 다음에 텍스처까지 볼 수 있는 단축키가 6번이라고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UV 에디터 상에 그냥 얘를 데리고 온 정보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지금. 점도 찍고 주근깨도 넣고. 지금 이 옷도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는 램버트 1에다가 넣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램버트 1로 돼 있어서 여기 램버트 1의 모든 이런 이미지가 다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지금 바지 빼고 나머지는 하실 필요가 없고요. 지금 그대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주근깨 찍은 자리, 점 찍은 자리, 뭐 눈, 아이섀도우 넣은 자리에 그대로 들어간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 아직 이 캐릭터를 뒤로 돌려보지 않았죠. 왜 그럴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럴까?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했죠? 이거 이해 안 되면 안 돼요. 이거 완전, 이거 어렸을 때 다들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이 종이 겹쳐놓은 거에다가 사인펜 같은 걸로 계속 칠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뒷장까지 사인펜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겹쳐 있으니까. 아까 말했죠? 여기는 평면의 공간이에요. 이 UV 에디트라는 공간은. 근데 우리는 지금 얘를 그냥 불러온 거야. 겹쳐가지고. 뒤통수에 있는 면, 여기 얼굴 앞쪽에 있는 면, 여기 코 속에 있는 이 코에도 보면 이쪽 면이 다 겹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그렸더니 새어 나오더라. 겹쳐져서 있는 부분이 이 그림이 이렇게 똑같이 그려지더라.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돼서 어떻게 되냐? 얘처럼 다 폈을 때 평면으로 되게끔 우리는 UV를 다 펴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거를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여기 있는 이 UV 이게 다 UV예요. 버텍스 위치랑 똑같은데 이 각각의 UV들이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누구랑 같이 공유하면 안 돼요. 그러면 겹쳐서 들어가요. 이렇게. 이 얼굴에 있는 아이고, 너무 좁죠. 얘네들은 다 하나하나 소중한 아이들이에요. 다 똑같은 UV처럼 보이지만 여기 여러분들 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다 똑같은 학생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얘네들은 다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이름이 있듯이.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다 있어요. 따로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들 다 개인적으로 따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살아요. 참 이런 거 하나 배울 때도 별 얘기를 다 한다. 아무튼 그래요. 다 연결되어 있고 소중한 아이들이고 얘네들은 다 자기만의 역할이 있고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야 돼. 이 UV 에디터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물론 일부러 아까 물고기 얘기했었는데 물고기 같이 이렇게 얇은 아이들은 일부러 겹쳐놔요. UV에. 왜 한쪽만 우리가 그림을 열심히 그리면 이런 애들은 그냥 뭐 이렇게 움직여도 어차피 반대쪽에 그대로 그림이 들어갈 거라서 그리고 이런 얇은 쪽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을 거라서 일부러 겹쳐놔요. 이런 걸 이용해서 나중에 게임 쪽도 마찬가지예요. 게임 쪽도 게임 캐릭터를 UV 쓸 때도 일부러 이게 사람이 대칭이니까 어차피 여기 있는 정보랑 여기 있는 정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UV를 겹쳐놔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그림을 한쪽만 그려도 반대쪽으로 그대로 들어가요. 근데 얘처럼 약간 비대칭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면 겹치면 안 되죠. 특히 얼굴과 뒤통수의 UV가 겹치면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니까 겹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UV들이 얘네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끔 그러면서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UV를 펴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안 피고 그냥 데리고 온 상태에서 저렇게 그림을 그려버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뒤통수에도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네, 11시 9분인데요. 11시 20분부터 이제 얘 목을 자르겠습니다. 팔도 자르고. 아무튼 낼 수 있는 만큼은 토막을 내서 네, 작업을 이제 본격적인 작업을 할 테니까 단단히 마음을 단단히 가지시고 20분에 시작할게요. 11시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녹화 시작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잘났어요. 자, 한번 옮겨볼게요. UV 모드로 바꿔서 아무 곳이나 UV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선택해서 옮길 수가 있어요. 더블 클릭, 더블 클릭. 그러면 아주 잘 잘린 거죠. 만약에 특정 엣지가 안 잘려져 있으면 이거 안 잘려져요. 제가 이거 다시 붙여서 저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여기 잘랐잖아요. 엣지 요거 하나 남겨놓고 여기는 선택 안 했어요. 여기 하나 남겨놓고 여기서 한번 잘라볼게요. Shift 누르고 우클릭 컷. 자, UV 제가 한번 더블 클릭해 보면 아까랑 다르게 전체 바디가 다 선택이 되죠. 뭐지? 이상한데? 그래도 그냥 한번 얼굴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서 UV를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해볼까? 더 힘드네. 이거 구현하는 게 더 힘들다. 이건 그러면 선택으로 한번 볼게요. 아까는 목을 다 잘랐을 때는 이 UV를 더블 클릭하니까 얼굴만 선택이 되고 귀만 선택이 되는데 지금은 왜 전체 바디가 선택이 되냐? 여기 안 잘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안 잘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아직까지 연결돼 있어서
다시 Shift 누르고 우클릭한 다음에 컷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게 엣지 모드인 상태에서도 더블 클릭이 되나? 안 돼, 역시. UV 모드로 바꿔서 더블 클릭 해보면 아까랑 다르게 또 얼굴만 이렇게 똑 떼어낼 수가 있죠. 다른 부분도 한번 잘라볼까요? 살면서 됐다. 어깨를 한번 잘라볼게요. 여기 손목도 한번 잘라보죠. 네, 한 번에. 이런 거 할 때는 어차피 다 똑같이 잘라야 돼가지고 요 대칭을 X축 시메트리 대칭 요거를 오브젝트 X로 해놓고 하면 되게 편해요. 볼까요? 이쪽도 다리도 한번 해볼까? 그럼 이렇게 대칭이 돼서 같이 반대쪽도 같이 선택이 되니까 훨씬 더 편하죠. 작업할 때. 발목도 한번 잘라보죠. 자, 아직 안 잘랐어요. 저기 자를 곳만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선택을 한 거죠. 난 여길 자를 거야, 여길 자를 거야. 엣지만 이렇게 선택을 한 거죠. 자르는 건 여기 UV 에디터에서 자르는 거예요. Shift 누르고 우클릭, 여기 컷. UV 모드로 바꿔서 더블 클릭해 보면 시메트리를 잠깐 끄죠. 보시면 똑 떨어지죠? 똑 떨어지고요. 똑 떨어지고요. 이렇게. 아직 손가락, 발가락은 안 잘랐는데 보시면 이 팔을 볼까요? 팔? 팔은 기본 도형으로 치면 무슨 도형일까요? 원기둥이죠. 따지고 보면. 원기둥 피는 건 1도 아니에요. 다리도 마찬가지죠. 다리도 뭐 복잡하게 보이긴 하지만 원기둥이죠. 얼굴은 어떻게 돼 있어? 얼굴은 목이라는 원기둥과 얼굴의 오브젝트가 붙어 있다라고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또 나눌 수도 있겠지만 굳이 안 나눠도 돼서 이렇게 잘라놓고 펼치게 되면 되게 쉽게 펼쳐져요. 근데 이거를 캐릭터의 바디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복잡한 아이들을 붙어 있는 상태에서 펼치려고 하면 매우 힘들어져요. 잘 안 펼쳐져요. 이 바디를 한번 이제 일단은 펼치기 위해서 쉽게 펼치기 위해서 잘라냈는데 이번에는 이 바디를 진짜 가죽을 벗기듯이 평평하게 펼쳐볼게요. 여러분들 호랑이 가죽 양탄자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저기 어디 그 아랍 왕자들 아랍 왕가에서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호랑이 가죽 같은 거 펼쳐가지고 바닥에다가 깔아놓고 막 이러잖아요. 호랑이 가죽은 덩어리로 있었던 건데 그 가죽을 벗기는 사람이 잘 잘라내고 잘 펼쳐서 이렇게 양탄자처럼 평면으로 펼쳐져 있는 거잖아요. 좀 잔인하게 들리긴 하겠지만 이렇게 얘기해야지 좀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 몸을 이 껍데기, 이 몸의 껍데기를 한번 평면으로 펼쳐볼게요.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잘라야지 이게 잘 평면으로 펼쳐질까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디를 잘라야지 얘가 평면으로 펼쳐질까? 아직까지 얘는 입체죠. 자, 이럴 때는 어떤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좋냐면 옷.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디에 엣지를 선택해서 잘라냈을 때 잘 펼쳐질까라는 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옷의 재단선. 옷의 재단선이 어디 있나요? 잘 안 보이는 곳에 있어요. 잘 안 보이는 곳에 재단선을 만들어요. 여기 이런 데 있잖아요. 겨드랑이 같은데. 이 옆에 옆선 같은데. 이 등 이렇게 일부러 이런 데다가 재단선을 만드는 경우도 있죠. 뭐 디자인 때문에. 근데 보통 이런 재단선을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다가 만들지 않죠. 기본적으로는 디자인을 해치니까. 그래서 이런 옆구리가 이런 안 보이는 곳. 이거 성형수술이랑 똑같아요. 성형수술을 할 때 뭐 주름살 피는 수술을 한다고 치면 주름 얼굴을 결국에는 가죽을 어딘가를 절개해서 이렇게 당겨가지고 주름살 수술하잖아요. 그럼 뭐 잘 보이는 곳을 째가지고 펼치나요? 그럼 큰일 나죠. 소송 들어가죠. 성형수술 의사는 잘 안 보이는 곳. 그럼 얼굴도 그런 주름살 수술할 때 잘 안 보이는 곳이 어디야? 왜 머리카락 있는데 머리카락과 이마가 닿는 부분 이런데 그런데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절개해서 펼치죠. 당기죠. 그래서 주름살 수술하고 저기 이런 귀 쪽, 귀 뒤, 턱선 이런 쪽을 자르죠. 얼굴도 똑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을 절개해야지만 이쁘게 펼쳐지죠. UV 작업, 그림을 그릴 때도 네, 온전하게 그림이 잘 들어가고 눈에 안 띄는 부분만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옆구리를 자를까요? 여기. 네, 요거 시메트리 켜놓고 또 해도 되죠? 여기 잘라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어디가 가운데일까? 여기 아니면 여기겠을 텐데. 자, 일단 자르고 어떻게 펼쳐지나 한번 볼게요. Shift 누르고 클릭, 컷.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런 작업만 잘하면 알아서 펴져요. 마야가. 자, 현재 이 바디는 어디를 잘랐냐면 여기 지금 보셔도 잘린 부분의 엣지는 이렇게 두꺼운 선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게 이제 보도 엣지라고 하는 거는 끝에 있는 엣지, 이 바디의 끝에 있는 엣지를 이렇게 보도 엣지라고 말하는데 이 보도 엣지가 돼버린 거야. 우리가 잘랐기 때문에 UV상에서. 그래서 여기를 두껍게 표현해 주는데 이 옵션은 여기 UV 에디터에 보시면 얘예요, 얘. 왼쪽에서 네 번째 텍스처 보더스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걸 이제 요 옵션을 활성화시켜 놓으면 지금 내가 잘 잘랐는지 잘 못 잘랐는지를 쉽게 볼 수가 있죠. 저는 옆구리를 잘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랭이 사이에 여기를 잘랐어요. 보시면 내가 이걸 펼치게 되면 어떻게 펼쳐질까라는 거를 상상을 하셔야 돼요. 여기가 그러면은 잘라졌으니까 여기는 나눠지겠지? 여기도 나눠지겠지?
그리고 이거를 펼치게 되면 과연 얘는 어떤 모양으로 펼쳐질까?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들은 나름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이거를 만약에 펼치게 되면 이렇게 펼쳐질 거예요. 여기가 목 부분, 여기가 어깨, 여기가 아까 그 다리, 가랭이, 여기가 앞, 여기가 뒷면. 보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렇게 자르는 것만 잘 자르면 이렇게 펼쳐질 거예요. 펼치는 건 얘가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펼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수정을 좀 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UV 모드로 이건 UV 모드랑 상관없이 뭐 엣지 모드가 됐던 버텍스 모드가 됐던 페이스 모드가 됐던 어떤 모드든지 간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제 펼치는 걸 작업을 하게 되면 펼쳐져요. 모디파이에 언폴더라고 있고요. 어딨지? 여기 있네. 언폴더라고 있고 여기 이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우클릭하면 Shift 누르고 우클릭하면 여기 언폴더라고 또 있어요. 여기서 바로 들어가실 수도 있죠. 모디파이의 언폴드의 옵션 창을 열어보겠습니다. 얘가 알아서 그냥 잘 펼쳐주는 게 상단의 메서드에 보시면 언폴드 3D라고 있어요. 이거 3D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시나요? 언폴드 3D. 언폴드 3D가 있고 리가시가 있어요. 이거를 약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언폴드 3D는 자동, 리가시는 수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요즘에는 그냥 언폴드 3D로 펼치죠. 네, 옵션은 여기 솔버 옵션 되어 있는데 이게 이터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반복이라는 뜻인데 뭐 반복해서 몇 번을 반복해서 언폴딩을 할 거냐 뭐 이런 건데 사실 바꿀 필요는 없어요. 궁금하면 뭐 올려서 뭐 수치를 올리셔도 되는데 한 번 펼쳐도 잘 펼쳐질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기본 리셋 형태로 기본 세팅대로 그냥 있으면 돼요. 요 팩, 요 팩은 체크가 안 돼 있는 게 좋아요. 나머지는 바꿀 거 없어요. 체크되어 있으면 체크되어 있는 대로 하시고 요 팩은 이제 전체를 그냥 한 번에 펼쳐주는 건데 우리 지금 다리만 잘랐잖아요. 나머지 애들은 그냥 그대로 안 잘라져 있는 상태라서 요 팩 체크한 상태로 피면 나머지 애들도 필라고 얘가 노력을 해가지고 얘가 다 이상하게 구겨져요. 그래서 팩만 체크를 하지 않으시면 돼요. 어플라이 하면 이렇게 펼쳐져요. 제가 예상했던 거랑 거의 흡사하게 펼쳐졌죠.
자, 여기서 확인을 한번 들어가 보면 되겠죠. 페이스를 여기로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앞면. 페이스를 여기로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뒷면만 선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으니까 얘는 우리는 딱 봐도 여기가 앞면이고 여기가 뒷면이구나. 여기가 배고 여기가 등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그림을 그리기가 훨씬 더 쉬워지죠. 아까처럼 막 이상한 형태로 되어 있으면 그림 그리기가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만든 모델링 중에서는 이렇게 언폴드 3D를 하거나 뭐 리가시 형태로 해서 UV를 이렇게 펼치거나 할 때 안 펼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종종 많이 나와요. 그 이유는 모델링의 면이 잘못돼서 그래요. 모델링이 잘못 만들어지면 UV도 잘 안 펼쳐져요. 물론 억지로 펼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나중에는 결국에는 또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면 리깅에 문제가 생겨요. 리깅에 문제가 생기면 애니메이팅에도 좋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해놓고 이렇게 UV를 펴서 텍스처 작업을 하려고 했을 때 UV가 안 펼쳐진다.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이 모델링의 지금 이 부분에 면이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거를 빠르게 판단하시고 모델링을 수정하시면 돼요. 뭐 클린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버텍스들을 다 선택해서 머지를 다시 한번 해서 뭐 이상한 면들이 없어지게끔 제거할 수 있게끔 제거될 수 있게끔 머지를 해준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고 다시 UV를 펼쳐본다거나 하면 거의 90%는 다 잘 펼쳐집니다. 한때가 모델링의 면이 잘못되어 있으면 UV에도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반드시 그 단계에서 끝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모델링을 해놓고 저번에 그 공을 컨트롤러와 연결할 때 무슨 작업을 했냐면 히스토리 지워졌고요. 걔네 정보들을 다 리셋을 해줬어요.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그러면 그 다음 작업에 영향을 안 줘요. 근데 이거 UV 필 때도 모델링의 작업이 뭔가 잘못되어 있으면 UV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자, 이 팔뚝을 한번 펼쳐볼게요. 아주 잘 펼쳐질 거예요. 자, 어디를 자르면 될까요? 이 팔뚝은 또. 당연히 얘도 안쪽에 엣지를 자르는 게 낫겠죠. 여기가 눈에 잘 안 띄니까. 여기 UV 에디터에서 Shift 누르고 우클릭 컷. 어느 한 군데라도 잘리지 않은 데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그럼 얘는 펼치면 어떻게 되냐? 얘는 펼치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위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펼쳐질 겁니다. 상상을 하세요. 여기를 잘라서 내가 이거를 이 가죽을 이렇게 펼치면 이 모양이 어떻게 될 것이다.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실행을 해보죠. 선택을 하시고 Shift 누르고 우클릭. 이번에는 언폴드. 세팅은 우리가 다 확인했으니까 그냥 바로 언폴드 누르시면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여기다 갖다 놔. 아마 얘랑 붙을걸요? 페이스를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그냥 같이 선택해보면 이 팔이 이쪽에 붙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선택하면 이 팔이 내가 지금 방금 펼치는 애가 오른쪽 팔이구나. 여기다 갖다 놓으면 돼요. 이렇게 나중에 붙일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안 붙여놓고 그냥 이대로 냅둘 수도 있고요. 반대팔도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얘도 여기 있잖아. 그럼 지금 보면은 모델링은 정상이고 이 UV 에디터 상의 얘의 정보가 지금 다 이렇게 평면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UV를 킨다. 그 다음에 이걸 해주는 게 언폴드다. Shift 누르고 클릭 컷. Shift 누르고 클릭 여기 바로 선택을 다 해야 돼요. Shift 누르고 클릭 언폴드. 다리도 마찬가지겠죠? 다리도 이렇게 피면 되겠죠? 약간 까다로울 수 있을 것만 같은 얼굴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캐릭터마다 약간 다른데요. 얘는 굳이 코를 잘라낼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의 요철은. 근데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는 약간 코가 큰 캐릭터도 있기도 하잖아요. 약간 뭐 이런 캐릭터들.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은 약간 이런 캐릭터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이런 캐릭터들은 코가 좀 상당히 많이 튀어나오고 각이 많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잘라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코가 아기자기하죠. 그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굳이 안 잘라도 됩니다. 근데 펼쳐봐야지 알겠지만 펼칠 때 문제가 될 것 같은 애는 가장 이 귀예요, 귀. 복잡하게 덩어리가 이미 독단적인 덩어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냅두고 얘를 펼치게 되면 잘 안 펼쳐져요. 귀는 잘라내는 거죠. 자, 그럼 얼굴은 어디를 잘라서 펼치는 게 좋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머리카락이 어딨지? 머리카락이 이렇게 덮고 있을 테니까 머리카락이 덮고 있는 부분들을 위주로 잘라내면 크게 문제가 없겠죠. 한 요 정도? 요 정도부터 정수리를 이렇게 쭉 잘라버릴 거야. 이 목도 이렇게 그냥 가지 뭐. 자르지 뭐. 우클릭, 시프트 누르고 우클릭, 컷. 그럼 어떻게 될까? 펼쳐지긴 할 거예요. 양쪽으로. 얼굴을 기준으로 저기 옆통수부터 뒤통수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쭉 벗겨지겠지. 근데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구체인 상태에서 이쪽 반쪽만 자르면
이게 지금 얼굴은 약간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평평하게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여기만 잘라서 펼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보죠. 뭐. UV 전체 선택하시고 Shift 누르고 클릭, 언폴드. 입이 좀 이상하네요. 왜 입이 이상할까? 네, 얘는 저기 어휴 모든 게 허투루 돌아가네. 입 안에 입 안에 입 안을 모델링 해가지고 그래요. 입 안을 모델링을 한 상태에서 펼쳐가지고 저희가 조금 이렇게 뭐가 겹쳐 보이는 건데 안 잘랐네요. 마야가 이렇게 오류가 나가지고 꺼졌을 때 옛날에는 이렇게 이런 게 안 떴어요. 순간적으로 지금까지 작업한 걸 저장한 파일이 이런 기능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기능이 생겨서 너무나 다행이죠. 뭐 저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다행히 여기 입 안에도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 놔가지고 요걸 안 따라놓고 펼치다 보니까 좀 저렇게 됐어요. 얘도 뭐 자르죠. 안 잘렸다. 됐네요. 얘가 입 안에 얘네 네, 이도 있고요. 뭐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냥 다 폈다고 생각할게요. 이것만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죠. 자, 우리가 이제 UV를 잘 펼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나눠놔서 펼쳤어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목은 그렇다 쳐. 이 얼굴 UV랑 이 바디랑 여기 목이랑 만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펼친 걸 약간 다르게 펼쳤으니까. 근데 이렇게 가만 보면 이 어깨에서는 붙일 수 있을 것만 같아. 그럼 붙이는 게 좋아요. 그림 그릴 때를 생각하면. 이렇게 엣지를 이렇게 드래그를 이렇게 선을 이렇게 해보면 얘네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맞아.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이게 왜 떨어뜨려 놓으면 별로 안 좋냐? 그림 그릴 때 떨어져 있는 상태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나중에 이게 그림이 합쳐졌을 때는 이 어깨 부분과 이 부분이 약간 어색해요. 물론 이제 서브스턴스라든가 저기 포토샵에서 3D 오브젝트 기능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왕이면 붙어 있는 게 좋아요. 그림을 그릴 때 어색한 부분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왜 그러면 우리가 안 보이는 부분, 되도록이면 안 보이는 부분을 절개했냐? 마찬가지로 이거를 그림을 텍스처 작업을 그릴 때 이런 부분들은 잘 눈에 안 띄니까 조금 틀어져도 괜찮거든. 눈에 잘 안 띄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절개한 거고 그리고 이왕이면 붙일 수만 있다면 붙여놓는 게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붙이냐? 붙일 엣지를 선택을 하면 돼요. 일단은 난 얘랑 붙일 거야. 그럼 선택을 해. 난 얘랑 자를 거야. 선택을 해. 자, Shift 누르고 우클릭해 보면 여기 보면 sow가 있어요. sow. 이거 시우라고 해야 될까? sow가 아니라 시우라고 해야 되나? sow는 톱이지. 아무튼 이 시우는 엮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 상태에서 엮는 거고 여기 위에 가보면 move and sow 엣지라고 있어요. 움직여서 지금 선택한 엣지를 엮겠다. 누군가가 이동해서 지금 내가 선택한 엣지를 붙이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move and sew 엣지로 하시는 게 좋아요. 보시면 붙었죠. 붙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잘 펼쳐놓은 게 약간 왜곡됐어요. 이 모델링을 보면서 이 모델링을 기준으로 보면 돼요. 여기가 왜 어떻게 해서 왜곡이 됐는지를 이 모델링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이상하잖아. 여기가 이상하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한 번 더 언폴드 해주시면 됩니다. Shift 누르고 우클릭 언폴드. 또 얘가 알아서 잘 펼쳐줘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뭐 옵티마이즈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계절학기 때 하는 할게요. 다 펼쳤어요. 여기 다 생략 좀 여러 가지 다 생략을 하고요. 그냥 다 펼친 거 여기 박스 안에다가 넣었어요. 이 박스가 뭐냐면 이 0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1. 얘는 U가 1이고 V가 1인 거잖아요. 0부터 1 요 칸 안에다가 내가 펼친 UV들을 다 꾸겨 넣으면 됩니다. 물론 이런 데다가 넣어도 뭐 상관은 없는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얘네가 안 보여요. 이런 데다 놔두면. 그러면 이런 공간은 뭐냐? 물론 우리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넓게 쓸 수도 있긴 하지만 요 0부터 1 이 공간이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데는 이 공간들은 무한대로 반복을 해요. 아까 보셨겠지만 제가 요거를 이제 이미지로 뽑잖아요. 여기 있어야지 얘네가 이미지로 뽑혀요. 이런 데다가 놔두면은 그대로 적용은 되는데 안 보여요, 이미지가. 그래서 여기 0, 1, 요 박스 안에다가 잘 넣어 놓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잘 펼친 거를. 자, 요거를 한번 이미지로
뽑아내겠습니다. 자, 이미지 뽑는 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0, 1, 요 박스 안에다가 다, 요 칸 안에다가 다 이렇게 내가 펼친 UV들을, 모델링 가죽들을 이렇게 잘 레이아웃을 잘 잡아놨으면 이걸 이제 이미지로 뽑아서 요걸 토대로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요거 이미지로 뽑는 거는 여기 카메라 모양 있어요. 카메라 모양. 요게 이제 UV 스냅샷이라는 옵션이에요. UV 스냅샷. 이게 모디파이가 아니고 어디냐? 뷰인가? 네, 여기 이미지에 보면 UV 스냅샷 이렇게 있는데 같은 거예요.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하면 되지. 이 카메라 모양을 가지고 카메라 모양이잖아. 지금 현재 이거를 사진을 찍는 거예요. 카메라 모양 클릭하시면 나와요. 파일 이름이랑 경로를 너 어디다가 지정하고 파일 이름은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이 브라우저를 눌러서 데스크탑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캐릭터 UV 라고 이름을 바꾸죠. 데스크탑에다가 이 이미지를 저장할 거야. 이 이미지는 그러면 이미지 형식은 뭐로 할 거야? 똑같아요. EXR이냐, PNG냐, TIFF냐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PNG로 하시면 돼요. 무조건 그냥 PNG만 외우셔도 돼요. 이거는. 난 요거 PNG로 뽑을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선만 정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뚫려 있는 상태로 이 이미지를 저장할 거야. 그래야지 우리가 요걸 토대로 그림 그리기가 쉽죠. 이 이미지가 다 정보가 있는 대로 막혀 있으면 그림 그리기 힘들죠. 그래서 요 선만 정보가 있는 걸로 뽑을 거야. 근데 PNG로 할 거야. 이미지 사이즈는 뭐로 할 거야? 2048. 너무 작아도 안 좋아요. 되게 저퀄리티로 만들어져요. 또 너무 크면 좀 무거워져요. 2048에서 한 5000 픽셀 정도? 아니 2000 픽셀에서 한 5000 픽셀 정도? 당연히 크면 클수록 좋지만 좀 너무 무거워진다고 그랬잖아요. 일단은 한 2048 정도로 뽑겠습니다. 락 어스펙트 라티오 잠깐 없는 게 좋고요. 안티알리아스 라인 이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저기 포토샵 같은 거 작업하시고 하시다 보면 선에 계단 현상을 좀 감쇄시켜주는 옵션인 거잖아요. 얘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해주면 조금 더 곱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엣지 컬러. 지금 현재 이 엣지의 색깔을 무엇으로 할 거냐, 무슨 색으로 할 거냐인데요. 이건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이 캐릭터가 아니라 만약에 약간 어두운 물체의 작업을 할 건데 UV를 뽑을 거야. UV 이 선을 뽑을 거면 선 색깔은 뭐로 하는 게 좋을까? 어두운 색으로 칠할 건데 텍스처를. 당연히 밝은 색으로 해놓는 게 좋죠. 선이 계속 잘 보이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좋으니까. 스케치가 잘 보이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좋죠. 밝은 색을 칠할 때는 조금 어두운 색으로 라인을 뽑는 게 좋겠죠. 아까 살색이었잖아요. 똑같이 살색으로 할 건데 그러면 이왕이면 좀 어두운 색이 낫지 않을까요?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UV 에리어 세팅 요거는 지금 U가 1이고 V가 1인데 지금 현재 이게 이거예요. 요 한 칸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한 칸만 쓰시면 돼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학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어플라이. 이 상태에서 문제 없으면 이미지로 변환이 되는데 이렇게 빨간 바탕에 뭔가 에러가 뜨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의 어떤 문제가 있어요. 현재 얘를 오브젝트 모드인 상태로 선택을 안 해서 그렇고요. 아까 지금 제가 약간 UV나 다른 모드인 상태로 선택을 해서 그래요.
반대로 얘를 선택을 안 했거나 그러면 UV로 이게 안 돼요. 할 게 없으니까 나 이거 이미지 변환할 게 없는데 라고 떠요.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거 아니면 내 면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네, 오브젝트 모드로 선택하고 오브젝트 선택한 다음에 네, 다시 자, 확인하고 어플라이를 하면 검은색 바탕에 세이브 파일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정상적으로 저장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바탕화면에 CHUV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졌고 이걸 이제 포토샵에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죠? 이게 약간 투명하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체크무늬로 되어 있으니까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뭐 흰색 하나 깔아주죠. 근데 사실 많이 해본 사람, 요령이 있는 사람은 어차피 이게 다 찰색이면 그냥 바탕색을 살색으로 깔아두면 되죠. 이렇게 레이어를 내리면 이제 스케치가 보이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자세하게 그리고 싶으면 타블렛으로. UV가 이해가 되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기가 매우 쉬워지죠. 어디가 귀 위치였고 어디가 눈의 위치였고 어디가 코의 위치였는지 아까처럼 똑같이 아이섀도우 작업을 하겠습니다. 작업 요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넘어갈게요. 뭐 입술이 약간 생기가 뭐 들면 좋겠죠. 코 밑에는 약간 음영이 좀 더 보이면 좋아서 살짝 코 밑에는 눌러주고. 2D 캐릭터 같은 느낌을 만들 때는 텍스처 작업을 잘해야 돼요. 너무 진하다. 턱 밑에도 살짝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니까 타블렛이 필요하죠. 비록 몸이긴 하지만 가슴에 앞이 들어가면 뒤가 들어가야 되는데 글자는 이렇게 넣으면 되나? 안 될걸요? 뒤집어져 있는 거라서 플립을 시켜줘야 돼요. 사이드로도 플립을 시켜줘야 돼요. 이래야지 정상적으로 보이겠죠?
아까도 점을 찍었으니까. 점 하나를 찍고. 주근깨를 넣고. 다 됐어요. 그러면 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텍스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가이드였기 때문에 꺼줘야 돼요. 그리고 이 이미지를 뭐 타가나 아무튼 뭐 그런 걸로 하면 되는데 저기 제 JPG를 하겠습니다. 이 캐릭터의 컬러 맵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캐릭터에다가 새로운 램버트를 하나 넣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디라고 바꿨고요. 이 컬러에다가 저 컬러 맵 이미지를 연결을 할 거예요. 체크무늬 클릭해서 파일 폴더 모양 눌러서 캐릭터 컬러 맵이라는 JPG. 내가 작업한 거 맞지? 오픈. 자, 이렇게 텍스처를 연결했는데 반영이 안 된다. 네, 6번 누르시면 돼요. 텍스처까지 보이게끔. 무섭네. 아, 눈동자가 지금 빠져 있어서. 그렇죠. 무섭네. 여튼. 자, 아까와 같은 상황이 안 생기죠. 뒤통수에 저 그림이 그대로 들어가는 일이 생기지 않죠. 왜? 우리는 그렇게 UV를 펼쳐졌기 때문에. 턱이 여기까지 있구나. 잘못 이해했네. 아, 여기 있네. 어쨌거나 네, 이렇게 내가 칠한 대로 적용이 됐죠. 좀 엉성하게 UV를 펴서 이미지가 이제 엉성하게 좀 들어갔는데 이래서 UV를 잘 펼치면 그 UV를 펼쳐진 걸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면 아주 잘 들어가죠. 지금은 그냥 UV를 좀 엉성하게 폈어요. 이게 UV 매핑 작업이고 이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맵을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컬러 맵을 만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범프 맵을 한번 넣어볼게요. 흑백으로 만드는 게 컨트롤 시프트 U. 뭐 이런데 그냥 흰색으로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데를.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요걸 그대로 그냥 한번 범프맵에다가
넣어볼게요. 이번에는 캐릭터의 범프 맵이 되는 거죠. 범프 매핑이라고 있어요. 기본 여기 속성에 범프 매핑에다가 체크무늬 눌러서 파일 눌러서 여기 파일 2로 들어가야 돼요. 범프 맵 오픈. 갑자기 특성이 생긴 것처럼 보이는데 보시면 범프 맵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범프 맵이라는 게 이미지를 이용해서 요철을 만들어주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디렉셔널 라이트로 이렇게 움직여 보면 반응을 하죠. 밝은 면, 어두운 면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요철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멀리서 보면. 가까이서 보면 실제로는 평평하죠. 그냥 가상으로 표현해주는 게 범프맵. 그래서 이런 범프맵은 이제 실제로 쓸 때는 피부에 그 땀구멍 같은 거. 여러분들이 이제 지브러시 같은 데서 캐릭터 막 세세하게 주름살 같은 거 표현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범프맵, 노멀맵을 이용해서 그런 디테일한 요철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범프맵 혹은 노멀맵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막 여기 모델링으로 표현하기 너무 힘들어. 이제 그런 것들, 세세한 것들. 좀 징그럽네요. 여기 범프맵. 그러면 나머지도 다 되죠. 나머지도 다 맵을 이용해서 표현이 다 돼요. 투명도, 뭐 빛나는 거, 뭐 스페큘러, 광이 많이 나는 부분, 광이 덜 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텍스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단순히 우리는 쉐이더를 이용해서 그냥 뭐 스페큘러가 되면 다 스페큘러가 되게끔 하는데 이제 이런 맵을 이용하면 한 오브젝트 안에서도 하이라이트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덜 생기는 부분이 있고 안 생기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막 녹슬었다거나 뭐 이런 거에 상황에 따라서 때가 많이 탔다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디테일한 작업들을 이제 쉐이더에서 그 쉐이더에 있는 옵션의 이런 맵들을 이용해서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텍스처 맵 작업을 그런 걸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2학기 때 조금 저랑 같이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텍스처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기말고사에 또 이렇게 텍스처를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활용하시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2학기 수업 때 예습한다라는 의미에서 2학기 때 이런 거 배운다라는 의미에서 또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끝내고요. 기말고사 하시는 데 있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시면 돼요. 고생하셨습니다.